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난리 나는 거지. I want to change my mind. This just don't feel right. 상승하죠. 구력에서 상승하죠. 그러면 Raise your spirit.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그 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이 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복습은 책상에 꼭 앉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복습은. 이 진도와 결과가 벌써 이게 또 올라야지. 아, 우리가 화학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배워요.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s. I want to see you smile. But no, that means I'll have to leave. 자, 122회 엊그저께 시험 봤던 소방교사 시험인데요. 매번 총평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관 좀 풀까 좀 꼭 보시는데 이번 시험 뭐 심령 어렵냐는 요즘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특이한 것은 특이한 것대로 나오고 그냥 랜덤한 것들은 랜덤으로 나오고 나오던 것들은 어떻게 항상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화재 패턴 개념과 패턴. 화재 패턴의 패턴. 저는 문제 해석할 때 여러분보다 10배, 100배는 좀 많이 봐요. 한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한번 아침 읽어보고 또 저녁에 또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읽어봐요. 그러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아침 다음날도 생각 계속 바뀌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화재 패턴의 개념과 또 패턴의 생성 원리. 이렇게 나왔어요. 패턴 같으면은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거의 기본 문제가 되겠죠. 최근 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RTI야. RTI 기본 문제인데 갑자기 뒤에 어려운 거 하나 붙겠어요. 반절은 정확히 알고 반절은 자신이 없어. 두 줄이면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얘는 기본 문제에 솔직히 속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킹. 미분의 클로킹. 연구만 같으면 용어는 한번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연구반 같으면 정리했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출제자들이 신규 용어 나오면 정말 좋아해요. 맞죠? 그래서 신규 용어 나오면 항상 한 줄 정도면 돼요. 뭐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못 풀어도 정당했다. 제 기준은 관연도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말 재밌어요. 화재 수신기와 감지 제어만 설명할 수가 아니라 뭐 설명하래요? 비교 설명하래요. 근데 유난히 이번 문제에 어떤 언어가 많이 나와요? 비교. 자, 솔직히 얘는 출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50몇 회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기초 문제 정도죠. 네. 자, 그다음 유체에서 전담력과 응력. 이 문제 풀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두 줄은 쓰지. 이걸 가지고 비비려면은 우리가 기존에 정의했던 점성 법칙을 안 가지고 하기에는 힘들지. 그래도 기본 문제의 범위에 좀 속한 거고요. 그 다음 6번, 뭐 이상기체 운동로 5가지 가정과 보일 샤르까지 나왔으면 이것도 한번 댐빈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기계 전공하시는 분. 갑자기 개인 회사까지 나오니까 가물가물. 면접 문제는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면 양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싸. 자, 이상기체 운동로 5줄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 보일 법칙 정의는 한 줄 쓰고 공식 2줄 써야죠. 공식 1줄. 마찬가지로 샤를도, 보일도 샤를도 공식 하나 1줄, 그 다음에 개의류삭 쓰고 쓰면 부담 가죠, 양도. 대부분 버렸을 것 같고요. 자, 트래킹 진행 과정과 방지 대책. 이건 뭐
기본 문제고요. 동파 방지, 뭐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압력 챔버 설치 기준 역할. 이것도 솔직히 출제 문제는 옛날 출제 문제지 우리 기술사에 자주 출제된 문제는 아닌데 뉘앙스가 딱 보니까 갑자기 기초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기사나 관리사 출제까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압력 챔버 역할까지 보니까 뭐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저장 용기 설치 장소와 소화 약재 구비 조건, 청정 약재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그 다음 자연배기 기계 배열은 뭐 재현은 기본이지만은 솔직히 개념만 잡았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들었죠. 우리 화재 수신기가 감시 제어망이랑 똑같죠. 그 정도. 그래도 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 하중. 잠시 후에 제가 문제는 풀어드리겠지만 화재 하중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이 설정을 놓고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요. 설정을 이렇게 분필로 딱 집어놔요. 이렇게 놓고 또 읽어봐요. 아침에 오면 되게 머리가 막 또 한번 읽어보고 설정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책도 많이 찾아봤는데 잠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3번 위험도 정의, 뭐 아세틸렌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굳이 1교시는 어렵지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건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좀 차별이 좀 나겠죠. 네. 자, 2교시 한번 볼게요. 자, 수격 특징 방기 대책.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죠. 근데 이번에요. 게이트 밸브, 글로우 밸브, 체크 밸브 했으면은 딱 이게 25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인데 갑자기 25점을 찢으려고 보니까 힘든 거지, 이제. 그쵸. 자, 그 다음에 정기적 폭발의 개념과 발생 원인 예방 대책인데, 이건 좀 아마 이게 일적으로도 많이 상상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접지 설비요. 뭐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소방 계획서. 솔직히 많이 출제된 문제는 아닌데도 법계에서는 좀 해야 될 문제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별표 하나 치세요. 저는 연소 방학하면요. 별거 안 해요. 연소 방학에서 개념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연소 방학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뭐예요? 인하점, 발화점, 연소 범위, 영향인자죠. 정의 영향인자들. 연소 범위까지.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부촉매 효과.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하점, 발화점, 뭐 영향인자, 그 다음 연소 범위 영향인자, 그 다음 부촉매 현상, 그 다음 이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연소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2분 들어가시면 꼭 문제 내요.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거 못 풀었으면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연소 개념 안 잡아도 돼요. 시험 문제만 푸세요. 연소 방학 개념 잡지 마시고 시험 문제 푸세요. 이걸 공부 안 하셨다면 정말 한 2년 차 이상 이거 공부 안 했다면 시험 문제 잘못 푼 거고요. 우리 관련도 문제 찾기 싫으시면 책 이름이 뭐더라? 히스토리 북 있죠? 이것만 싹 모아놨잖아요. 그거 다 풀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2교시도 그렇게 분명히 이걸 던졌으면 어디로 갈까요? 6번을 던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찍고 나머지 가겠죠. 이거나 두 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6번을 쬐으면은 정기적 폭발이나 소방기획서 못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손을 썼겠죠. 거의 몰고 가는 게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 3교시 한번 볼게요. 소화 배관의 과압 발생 시 감압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설명하시오라는 기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과압 발생 배관 내부만도 보지 마시고 옥미 소화 전에 오리피스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세요? 오리피스. 네. 자,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이요. 별표 하나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력이 있나, 여러분들이 화재에 대해 얼마나 개념을 잘 잡고 있나,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잘 쓰고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 이 문제 점수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세요. 이건 지금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봐도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만 끝날 것 같아요. 제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요, 너줄 써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요약할 때는 요약해줘야 되고요. 너줄 써줄 때는 써주고, 강약, 중간약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죠? 이게 이 문제 여러분 지금 화제에 대한 개념 정확히 어필, 얼마나 표현 잘했냐가 표현되는 방법이고요. 이 문제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난 논술 안 되니까 어떻게 닥치고 외워야 되겠다 하시면 되고요. 자, 송풍기 특성 목성, 직렬운전, 병렬운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펌프 갖고 비벼야 되겠죠. 예. 그래도 맞습니다. 자, 정전기 대전을 방지하는데 제전기의 종류였는데 갑자기 뭘로 하나 딱 꽂혔어요. 뭘로요? 밉지. 그 다음에 또 이 전압인가 제전기의 사용상의 유의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전기에 쓰면 25점짜리 나와도 되고 15점, 10점짜리 나와도 되는데 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 불꽃 감지기의 그 감지 원리 보시면은 UV와 IR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CO2 공룡방사인데 걔도 우리 두 줄밖에 정리 안 됐거든. 맞잖아요. 두세 줄인데 이걸로 25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라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력이에요. 그때는 뭐냐면요, 좀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이 좀 쓸 수 있고요. 필력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늘리고 마지막에는 최근 경향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점짜리 같으면 한번 비벼보는데.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구획실 화재에서 에너지 방출력 마찬가지로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의 점수가 정말 잘 나와요.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 나왔죠. 방출력 예상. 그래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문제에서 당락은 이 두 개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3교시에서. 그래서 3교시의 등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 이번 시험 문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관연도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 그래도 애 쓰셨어요. 몇 개는 관연도가 30%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런 문제를 내신 분이 정말 훌륭하신 기술사님, 교수님이세요. 왜요? 본인이 이 화제를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써보는 정리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 출제하신 분이 자기 답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읽어보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웬만큼 하신 분들도 이거 반 페이지 이상 정리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어떻게 해요? 25점대로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그 소방하시는 분들의 제가 볼 때 최소 30%는요 기술사분들 한 번씩 봐요. 이런 것들이 그 소방업계의 문제로서 소방업계에 미친 영향들이 크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3교시 문제는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거. 자, 그 3교시 문제 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는 다 잡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던졌으면은 좀 어려웠죠. 재정기를 또 잡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도 나오겠죠. 자, 4교시 문제 볼게요. (1교시) 문제, 4교시 1번 부자가 또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 어떻게 해요? 기쁘지? 근데 갑자기 호스를 딱 나와버리니까 또 이거 뭐지? 옥내소전과 틀린가? 뭐지? 소화전과 틀리나? 뭐 이렇게 헷갈리면서 이제 많이 헤매는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였죠. 당황하게. 그 다음 호스를 해요, 안 해요? 안 쳐놔. 버려버려? 알아. 하신 분들이 이제 관리사 하고 계신 분들이지. 그렇죠? 자, 임시소방시설. 이건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왜냐면은 건설 현장에 화재는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화재 넣으시면은 꼭 뉴스 좀 보시고 제가 꼭 그 다음 카페 동영상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카페 소방 스쿨이죠. 화재 링크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화재 링크는 여기 보시고요. 제가 자료실에다가 여러분 볼만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꼭 좀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특수고열물 참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특수가연물의 정의 분명 수량까지가 과거에 25점짜리였어요. 맞죠? 또 뭐까지 또 쓰래요? 저장 및 지우기 특수가연물 수량에 따라 뭐 적용까지 쓰라니까 이제 25점짜리 두 개 묶어서 어떻게 해요? 25점짜리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10점짜리 두 개 묶어서 25점이 나오듯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고층 연돌 효과요. 연돌 효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과거에 25점짜리죠. 이게 25점에 또 어떻게 해요? 방기 대책을 또 소방진영 건축 계획 기계적 쓰니까 25점짜리 몇 개 묶였어요? 두 개 묶였죠. 그리고 곰곰이 봐요. 아, 이분이 여기다가 가로를 치고 초를 했던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펜으로 가려놓고 또 다음날 퇴근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면 그 문제를 읽어봐요. 왜 가로를 쳤을까? 이 초의 가로의 의미는 또 뭘까? 맞잖아요. 네. 왜냐면 고층 건축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까지 같이 좀 잡아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였지만은 여기는 어떤 문제요? 우리 뭐 떼창이라고 하나요? 양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숨도 안 쉬고 몇 줄 써야 돼요? 몇 페이지요? 4페이지씩 나와야 돼요. 숨도 안 쉬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노가다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최근 경향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양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모 기술사님인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쉬더라고요. 터널 화재기 안전 기준 되니까 정말 숨도 안 쉬고 25분 동안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분 책 보는 쓰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쓰더라고요. 다 꽉 채워가지고 양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의 결함수 분석이에요. 이런 문제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풀면은 몇 년간 재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 푼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이거 푸신 분, 손대가지고 푸신 분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연락 한번 주세요, 문자. 풀었어요? 점수가 좀 궁금해서. 저 정말 연락 한번 주셔야 돼요. 또 다른 분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0건, 100건 넘기면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공학 가다가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분들 있잖아. 우성인자들. 계산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수리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는 얘기가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자기 계산 문제 푼대요. 이렇게. 밥 먹다가 하는 듯이. 정말 있어요. 그런 분들 풀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풀면 아마 3년 동안 못 붙을 건데 분명히 있다. 근데 점수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계속 인터뷰를 해야지 어떻게 나오나. 기술사는 정답을 맞추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과정만 맞고 결함수에 대한 이런 개념만 맞아도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연소방학 문제에서 지금 거의 하이클래스 문제가 3문제가 다 나왔죠. 그렇죠? 증발 속도, 가솔린, 화재 플럼, 속도 비교 설명하시라는 문제. 이거 관련도 문제 보면 이 뒤에 또 데이터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좀 다 좀 해놓으세요. 제가 볼 때 연소방학의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 같아요. 네. 자, 그래서 4교시 보니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이걸 못 풀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던졌고요. 이건 일단 던지고요. 그러면 문제를 이것도 던졌으면 힘들었죠. 이것도 던졌으면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데 요거 쇼부했는 게 이거죠. 이거 던지고 아까 그거 던지고 하면은 풀게 똑같네. 어쩔 수 없더라고. 예. 4교시가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진짜 힘들었죠. 근데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게. 어려워도 쉬워도 점수는 상대적 점수예요. 항상. 이분 점수 나올 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한 100명이 하나도 안 풀었는데 터치했으면 지켜봐요. 그리고 틀릴 걸 찾는 게 아니라 점수 줄 걸 찾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한 문제가요. 그래서 어려워도 쉬워도 점수는 똑같아요. 합격자 수가 많으면 점수가 어떻게 해요? 다 풍요로워요. 합격자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다 점수들이 가난해요. 맞죠?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잘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썼구나라고 봐야 돼요. 맞죠?
내가 잘 썼네 못 썼네를 내 걸로 비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예요. 특수 과외물 문제예요. 어떤 분이 점수가 잘 나올까요? 답을 많이 양껏 써주신 분이 잘 나오겠지. 아, 내가 좀 뭐가 들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점수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아, 남들 안 나오는데 좀 더 나왔다, 덜 나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꼭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